자, 어제 숙제였던 31쪽의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지.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랬습니다. 독립이면 병준아 어떤 식이 성립할까? PA 곱하기 PB가 그치 PA 교집합 P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쵸? 자, 그 상황에서 PA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더해서 3분의 1이래.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P, B를 그냥 소문자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 P, A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있죠? A랑 B가 독립이면은 A와 B의 여집합도 뭘까요? 독립이에요. 그치? A가 B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A하고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PA는 문제에서 6분의 1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요게 6분의 1이고, 자, B의 여집합은 B의 확률을 1에서 뺀 거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것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하면 되고, A의 여집합의 확률은 6분의 5, B의 확률은 그냥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을 더한 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해 보면은 6분의 1 괄호 1-b 플러스 6분의 5b가 3분의 1이고요. 6을 쫙 곱해버리면 1-b 플러스 5b가 2가 되겠죠. 그럼 4b가 1이 되는 거니까 b는 4분의 1. 그치?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을 붙인 것도 독립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풀 수 있겠네요. 또 숙제 중에서 질문 있나요? 몇 쪽이죠? 그거 바로 옆에? 29쪽에 10번. 네, 큰 쪽수로 29쪽에 10번. 자, 10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 흡연자와 폐암 환자 수는 다음과 같았다. 서로 독립인 사건을 짝지어라. 일단 그 S랑 L이 독립인가 확인해 보려면, 자, S랑 L이 독립인가 확인해 보려면 S의 확률 곱하기 L의 확률이 P S 교집합 L의 확률과 같으면 독립인 거잖아. 그지? S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유나야? 흡연자일 확률 100명 중에 70명이니까 10분의 7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L의 확률, 폐암 환자 1 확률 10분의 6이겠죠? 10분의 6.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자, 그러면 그 흡연자이면서 폐암 환자 1, 요 42명이잖아, 그치? 그럼 100명 중에 42명이니까 요게 100분의 42가 될 텐데, 요 둘을 곱해봐도 어때요? 여기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P라는 사건과 S라는 사건과 L이라는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독립이 됐으면 나머지 니은이랑 디귿은 확인 안 해봐도 돼요. 니은 디귿은 무조건 독립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병준이가 물어봤던 문제에서, 그지?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그치? 여집합 붙인 것들도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독립이 되겠죠. 5번이 답이죠. 그죠?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집합을 붙여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건 마찬가지지, 그치?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우리 성빈이 숙제 다 했나? 다 했어? 오. 뒤에는 몇 초까지였더라? 파트 2는 62초까지. 오늘 이제 63일 차례고. 지난 숙제 중에 질문 없나요?
그럼 우리 뒤에 62쪽으로 가서 오늘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63쪽으로 가서 자, 오늘 나갈 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 뭐 독립 종속, 독립 시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다. 63쪽 펴주시고요. 조건부 확률 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63쪽에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럼 일단 하윤아 머릿속에 몇 가지가 쫙 그려져요? 36가지가 그려지죠. 그럼 그 중에 A분의 B가 자연수일 때라고 했죠.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A분의 B라는 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만 한다라는 사건이 벌써 벌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구나?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그치?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A분의 B가 자연수, 이게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것분에 A 곱하기 B가 소수, 그러니까 요 앞에는 A, B가 소수, 요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P로 쓸 수도 있지만 N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N으로 쓰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더 편하겠죠. A분의 B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 분의 N, A분의 B는 자연수가 되고 A분의 B는 자연수가 되고 교집합 A 곱하기 B는 소수가 되는 요런 애들의 개수를 세가지고 요렇게 개수분의 개수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기를 P로 해도 조건부 확률이고 N으로 써도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면 A분의 B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 값이 만약에 1이면 어때요? 은솔아, A 값이 1이면은 요 분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지 않을까? 맞죠? 여기가 1이니까 B 자리에 1부터 6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B가 1, 2, 3, 4, 5, 6 모두 가능하고요. 그러면 준이야, A 값이 2가 되면 B는 어떻게 될까? 2, 4, 6. 그렇지. 자연수가 되려면 2, 4, 6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3이면 성빈아, B는 뭐가 될까? A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한대. 근데 A 값이 3이야. 36, 그렇지.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A가 4면 B는 그냥 4여야 되는 거고, 그지? A가 5면 B 그냥 5여야 되는 거고, A가 6이면 B 그냥 6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A분의 B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유나야 다 몇 개니 합치면? 12개인가? 이게 6개. 6개, 3개, 1개, 아니 3개, 2개, 1개, 1개, 1개. 14개네, 그치? 그럼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 A분의 B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얘가 14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찾은 요것들 중에서 우리가 찾은 요 1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A랑 B를 곱한 게 소수가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순서상 중에 A 곱하기 B가 소수가 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A 곱하기 B가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6 소수 아니죠. 2 곱하기 2 이것도 소수 아니죠. 그죠? 1 곱하기 6 이것도 소수 아니죠. 이 중에서 일단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2, 3, 4, 5, 6은 절대 소수가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은 곱하는 순간 벌써 기본적으로 약수가 4개가 3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소수가 될 수 없고, 자, 1줄에 있는 것 중에 1 곱하기 1은 1이라서 소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 곱하기 2 하고요. 1 곱하기 3 그리고 1 곱하기 5 요렇게 딱 몇 가지만 3가지만 그지?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요렇게만이 A와 B를 곱했을 때 소수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럼 그걸 그대로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14분의 3, 2번이 답이다. 그쵸? 조건부 확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도 서로 다른 연필 4개와 서로 다른 볼펜 6개 중에서 어서와 임의로 2개의 필기구를 동시에 선택한다. 연필이 4개, 그 다음에 볼펜이 6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필기구를 동시에 선택하는데 그 시행에서 선택한 2개의 필기구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이것도 이미 연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미 뭔가 벌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부 확률이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보면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선택한 2개의 필기구 중에 연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엇의 확률이 궁금하냐면 이 2개의 필기구가 모두 연필. 그러면 연필 2개를 뽑는 요 확률의 요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유나야, 연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필기구를 2개를 선택을 했잖아. 이 선택한 2개의 필기구 중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둘 다 연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는 연필, 한 개는 볼펜,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연필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는 우리가 연필 2개만 뽑은 경우, 또는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이렇게 뽑은 경우, 일로 둘로 구분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N으로 할까요? N 연필, 자, 연필 2개 또는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요렇게 뽑을 그 경우의 수 분해, 분자에는 연필 2개니까 연필 2개가 뽑히는 경우의 수, 요렇게 쓰면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그냥 경우의 수로 따질 거니까 요렇게 10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는데 연필만 2개 뽑힌다. 연필만 2개 뽑힌다.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요? 요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연필만 2개 뽑히는 경우의 수. 사시입니다. 그쵸? 사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확률로 쓰자면, 여기를 만약에 확률로 쓰자면 밑에 어서와 10시를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 경우의 수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연필 2개 뽑는 경우의 수 사시, 그리고 또는이니까 플러스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이건 어떻게 써야 돼? 사시 1 곱하기 6시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치? 맞아요. 이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 분자에는 연필 2개 뽑는 거니까 요것만 띡 올라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성민이 뭐 하는지 알겠어?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알겠어? 그쵸?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6, 4, 24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5분의 1. 답은 2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4쪽에서는 자, 64쪽에서는 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8번 문제. 요게 이제 문제만 읽어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1, 2, 3, 4 4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주사위, 정사면체 주사위, 거기에서
세 번을 던져가지고요. 나온 숫자들을 곱했어요. 세 숫자를 곱했어요. 1, 2, 3, 4 중에 그러니까 3개를 곱했겠죠. 그러면 뭐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곱하기 4 곱하기 3 뭐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3개의 숫자를 곱했다 그랬을 때 그 곱한 숫자를 로그 2에 집어넣었대. 로그 2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정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로그 2의 a, 이 a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만 정수가 될까요? 2의 거듭제곱인 숫자를 집어넣어야죠. 맞죠? a 자리에 예를 들면 a 자리에 뭐 2의 5제곱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갔어. 로그 2의 2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재현아 이거 얼마지 그냥? 5 그치?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요 그대로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라서 사라지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a 자리에 반드시 a 자리에 2의 n제곱 형태의 숫자가 들어가야만 그래야 저게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서 내가 숫자 3개를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와 숫자 3개를 뽑아서 곱하는데 그 곱이 2의 거듭제곱 모양이기만 하면 돼. 근데 형진아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1, 2, 3, 4잖아. 그치? 1이나 2나 4는 어때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 A 자리에 넣으면 정수가 나온다. 그죠? 다시 말하면 1이나 2나 4는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1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2의 0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2는 당연히 2의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4는 2의 2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그 얘기는 내가 1이나 2나 4 중에서 자유롭게 뽑아서 곱하면 그 곱은 항상 2의 n제곱 꼴이 되지 않겠어? 하영이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4만 3번 곱했어. 4 곱하기 4 곱하기 4 했어. 그건 2의 몇 제곱이랑 같을까?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뭐지? 64가 2의 몇 제곱이지? 2의 6제곱이죠? 그쵸? 아니면 내가 뭐 2, 1 이렇게 곱하면 그것도 2의 4제곱이 아니 2, 1이면은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1, 2, 4라는 숫자끼리 뽑아가지고 곱하면 몇 번을 곱해도 어떤 것을 곱해도 다 2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누구만 안 뽑으면 돼? 누구만 안 뽑으면 돼? 3만 안 뽑으면 돼. 3만. 그치? 3을 제외한 숫자들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 되니까 3만 안 뽑으면 돼. 그럼 그러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뽑는 시행을 3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4번 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이나 2나 4를 뽑으면 성공인 거야. 그치?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 도전을 하는 거야. 3번 도전해가지고 1이나 2나 4를 뽑으면 성공이야. 그치? 근데 3번 다 성공해야만 이 A라는 숫자가 2의 거듭제곱 꼴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러할 확률을 우리는 독립시행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도전해서 3번 성공. 성공할 확률이 이 4개 중에 3개가 성공이니까 4분의 3이고 얘의 몇 제곱이다? 얘의 세제곱이다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대로 이게 얼마냐면 64분의 27이 되겠고 문제에서 그걸 P 플러스 Q 하라 그랬으니까 9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게 3 빼고 다른 거를 뽑으면 다 괜찮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에서 레벨 1에서는 이렇게만 풀어보고요. 이제 레벨 2로 가서 레벨 2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5쪽으로 가서요. 1번부터.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고요. 인원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한눈에 안 들어오면 표로 그려도 좋거든. 그러니까 표로 쫙 그려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65쪽에 1번입니다. 자, 전체가 남자 90명, 여자 6명이니 60명이니까 150명이죠. 전체 150명을 대상으로 뭐 한라산을 가봤냐 안 가봤냐를 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일단 90명이니까 남자들의 합계 여기 90명이고요. 여자가 60명이니까 여자들의 합계 60명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 그 중에 한라산을 등반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100명이라 그랬으니까 한라산에 가본 애들이 100명입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서 60명이 남학생이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60이겠죠. 여기가 60. 그럼 요거 채워주는 순간 이제 다 채워지는 거지, 그지? 여기가 60이면은 여기가 40명이 될 거고, 여기가 40이면 그 밑에는 20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었으니까 여기는 30명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표가 금방 싹 완성이 되고요. 그럼 여기 합계도 50명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어진아 앞으로 빨리 와. 지정석 빨리 앞으로 와. 자, 이 상황에서 1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한라산을 등반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은 한라산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학생일 확률분의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써보면은 한라산을 안 가본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n으로 쓸게요. 한라산을 안 가본 학생들 분의 여학생 교집합 한라산을 안 가본 학생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쵸? 그러면 재현아 여기 밑에 분모에는 몇 명을 넣어줘야 돼 지금? 50명을 넣어줘야 되고 분자에는 몇 명을 넣어줘야 돼? 20명, 그치? 한라산 안 가본 애들 중에서 여자 이렇게 50분의 20.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네, 간단한 조건부 확률 문제. 어진 앞으로 와 빨리. 엄마한테 지금 도착했다고 연락드릴게.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여기 셋째 줄 안으로만 들어와, 어진아.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3개와 3, 4, 5, 7이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는데 임의로 동시에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때, 자 그럼 이것도 이미 홀수, 두 수의 곱이 홀수다라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 그치?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네.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두 수의 곱이 홀수. 근데 그때 두 개의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은 그랬으니까 자, 같은 색일 확률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즈나 그럼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쓰면 분모에다 뭘 깔아야 돼? 알잖아. 모른 척 하지 말고. 어제도 했잖아 우리. 어제 했는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둘 중에 뭘 밑으로 깔더라? 뒤에 거. 그래 알잖아. 그래서 이거를 P로 써도 되고 N으로 써도 되죠. N 해가지고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분의, 자 분자는 그러면 얘와 얘 무엇이지? 뭐지? 교집합, 그치? 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윤아, 두 숫자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지? 둘 다 홀수란 얘기지. 그러면 지금 공이 총 1, 2, 3, 그 다음에 3, 4, 5, 7 이렇게 공이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어요? 요거랑 요렇게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꺼냈는데 곱이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우리가 7개의 공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홀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7분의 5야.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 7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았을 때 그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고 하윤이는 확률을 대답하고 있어. 그치? 경우의 수를 대답해줘. 그렇지. 그게 맞는 대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홀수, 지금 색칠된 게 홀수니까 홀수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래서 5C분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올라갈 건 뭐냐면 이 색칠된 애들 중에 2개를 뽑는데 근데 그 뽑힌 2개가 같은 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색. 그지? 그러면 이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같은 색이 2개가 뽑힐 확률, 뽑힐 경우의 수 그러면 자, 얘네 둘이 이렇게 뽑히면 같은 색이죠. 또는 얘네 둘이 뽑히면 같은 색, 얘네 둘이 뽑혀도 같은 색, 얘네 둘이 뽑혀도 같은 색이죠. 그쵸? 그럼 어지나 요 색칠된 5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같은 색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다 그어놨는데? 다 그어놨는데 손으로? 몇 개요? 4개입니다. 4개. 1, 3, 3, 5, 3, 7, 5, 7 이렇게가 같은 색 2개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4개야. 그러면은 10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속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3번도 한번 풀어보자. 오랜만에 그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죠. 자, 3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성빈아, 함수의 개수 찾는 거 기억나? 함수의 개수 찾는 거 우리 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기억나요?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그냥 함수는 몇 개지? 4개요? 야 임마 4개라니 함수가 4가지밖에 없어? 성빈아 날 봐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정의역에 있는 4개의 원소가 모두 다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야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1이라는 애가 화살표를 날리려고 할 때 선택권이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2는요? 왜 3개야 왜? 1이 1한테 쏴도 1이 1한테 쐈다 가정해도 2가 1한테 못 쏴? 쏠 수 있어. 그냥 함수잖아. 쐈던 애한테 또 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함수는 뭘로 계산하더라? 중복이 허용이 되잖아. 쐈던 애 또 쏴도 되니까. 그지? 중복 순열로 계산하는 거야. 4파이4라고 4파이4. 4의 4제곱계만큼의 함수가 있다고요. 기억나? 그럼 지금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앞에 쐈던 애가 화살표를 맞지 않는 거 이런 거 우리 1대1 함수라 부르잖아.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구할 때는 1이 1한테 쐈으면 2는 1한테 못 쏜단 말이야. 그럼 중복이 허용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복. 이게 중복 순열인데 거기서 중복을 빼니까 뭐가 돼? 중복 순열에서 중복을 빼면 뭐야? 중복 순열에서 중복을 뺐다고 순열이 되지. 그래서 4p4 요게 1대1 함수의 개수였습니다. 그죠? 1대1 함수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게 요런 거 있었죠? 큰 작작 있었죠? 큰 작작.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 그래서 x1, x2가 요런 관계가 있으면 fx1, fx2도 똑같이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달려있을 때 요게
큰 작작의 조건이라고 불렀고, 그때는 내가 뭘 정해줄 필요가 없냐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4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을 애들을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짝은 정해져. 그래서 그때는 C로 뽑았었죠. C로 뽑았었고요. 또 큰 작작 중에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등호,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자,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다. 그치? 이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전에 배웠던 거. 그럼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이 문제는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함수를 f라고 했다. 근데 걔가 이걸 만족한대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이쪽에 설명한 조건 중에서 형진아 어떤 조건과 유사하니? 요거 큰 작작인데 뭐도 달려있는? 등호도 달려있는, 그치? 요 마지막에 이거 빨갛게 등호 넣어줬던 요 조건과 유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뭘 활용해서 구해야 돼?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구해야 돼. 그치? 자, 근데 주의할 거는 1, 2, 3, 4가 아니라 1, 2, 3까지만 이 조건이 붙어있죠. 그죠? 1, 2, 3까지만. 자, 그래서 1과 2와 3에 대해서는 요 큰 작작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아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과 2와 3에 대해서 화살표를 날리는 방법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2를 내가 2를 2번 뽑고 2를 2번 뽑고 3을 한 번 뽑았어. 그 얘기는 1, 2, 3 중에 2한테 화살표를 둘이 쏴야 돼. 그 둘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애들일 수밖에 없지. 1하고 2일 수밖에 없지. 3이 얘한테 쏴버리면은 1, 2가 3한테 쏘게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요 등호가 깨지기 때문에, 부등호가. 그래서 1, 2가 둘이 같이 2한테 쏘고 3이 3한테 쏘는 요런 일이 발생해야만, 그래야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4라는 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4라는 원소. 그러니까 4는 앞에 1, 2, 3들이 어디다 쐈든지 4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독고다이야. 그냥 아무 데나 쏘는 거야. 자기 혼자. 그래서 4가 쏠 수 있는 선택권이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하면, 자, 4H3. 어제나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4H3. 중복조합. 6C3으로 계산하죠. 그죠? 둘이 더해가지고 백 1한 거 C3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4 하니까 요거는 80까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미 벌어진 것이니까 이 80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분모에 깔리는 거야. 답의 분모. 조건부 확률이니까. 자, 그때 두 번째 조건은 뭐야? F3의 값이 홀수일 확률은 그랬어요. 우리가 방금 생각한 요 80가지 함수 중에 그 중에 F3의 값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요렇게 셋은 어쨌든 지금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F3이 홀수다라는 조건이 추가됐어. 그럼 준이야, 이 3이라는 애는 이제 홀수한테만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3은 누구 또는 누구한테 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F3의 값이 홀수일 요런 경우의 수는 둘로 나눠서 구할게요. F3이 1인 경우하고요. 두 번째 F3이 3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 자, 어진아, F3이 1이면 얘가 1한테 쏘는 게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아까 전에 F1, F2, F3에 대해서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1과 2는 어떨 수밖에 없어? 1이 막 이제 이렇게 쏠 수 있나? 이렇게 쏴버리면 이 조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 2는 어떻게 해야만 돼?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어? 1한테 쏠 수밖에 없어. 그치? 맞죠? 그래서 F3이 1이 되는 순간 1과 2는 선택권이 아예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쏠 수밖에 없어. 그치? 요 조건 때문에. 맞죠? 그러면
1, 2, 3은 다 그냥 1로 고정돼 버린 거니까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4 혼자밖에 없어. 4는 아까처럼 아무한테나 쏠 수 있기 때문에 4가 쏠 수 있는 게 4가지가 돼가지고 F3이 1이다를 만족하면서 이 앞에 있는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3이 3이야. F3이 3이야. 그럼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그러면 재현아, 이제 1과 2는 어떤 애들한테 화살표를 날릴 수 있을까? 그쵸. 이게 4한테로 날릴 수는 없어요.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3한테 또 쏘는 건 괜찮아. 그래서 1, 2는 이쪽에 있는 1, 2, 3한테 화살표를 쏠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가 1, 2, 3한테 중복 조합으로 쏘는 거니까 몇 H 몇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쪽에 있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조합으로 뽑는 거니까 3H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독고다이 4 아무한테나 쏠 수 있으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얼마야 전화? 4C 그러면 6이죠? 6, 4, 24.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총 28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의 분자가 되는 거죠. 윤솔아 아까 분모는 뭐라 그랬지? 80이라 그랬지. 그래서 80이 분모에 깔리는 거고 분자는 얘네들이 더해서 28가지가 돼가지고 80분의 28 그러면 4로 약분하면 20분의 7 해가지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역시 조건부 확률 문제죠. 조건부 확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봅시다. 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더라도 일단 내가 알 수 있게 표시를 좀 해봅시다. A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아가지고 B 상자로 넘겨준 다음에 B 상자에서 다시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A 상자에서 1을 뽑을 상황이 있고 A 상자에서 2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것부터 갈라지는 거야. A 상자에서 내가 1이라는 공을 뽑았으면 그러면 재현아 B 상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치? 1을 하나 추가를 시켜준 거잖아. 그럼 B 상자의 상황은 1이 2개가 됐고 2가 3개 그리고 4가 하나 이런 상황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A 상자에서 2를 뽑아가지고 넘겨줬다면 B 상자의 상황은 1 여전히 하나고 2가 4개가 됐겠죠? 2가 4개 그리고 4가 하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이제 B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홀수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거부터 생각해봐. A 상자에서 1을 뽑을 확률은 얼마지 현아? 그렇죠. A 상자에서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 상자의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요 상황에서 또 하나를 뽑는데 그게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는데 홀수일 확률은 얼마야? 얼마지 현아? 요게 지금 A 상자에서 내가 1을 뽑았다면 B 상자가 이런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B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홀수가 뽑힐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24분의 6이라는 확률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밑의 경우는 일단 A 상자에서 2를 뽑아야 돼. 준이야 A 상자에서 2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럼 이제 그때 B 상자는 요런 상태잖아.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 하나 뽑았는데 홀수가 뽑혀야 돼. 6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4분의 1이 되겠고 그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24분의 7이다. 요런 구조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5번 볼게요.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5번 문제는 정칠각형에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합동인 7개의 원이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숫자 7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상황이다.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이 뭐 칠각형이다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7개의 숫자를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데, 그런데 이유타는 두 원의 적은 수를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달라. 요게 조건이야. 자, 여러분 1부터 7까지의 숫자를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해 볼게요.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해 볼게요. 자,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이 중에 3의 배수는 누가 있죠? 3과 6이 있겠죠, 그쵸? 요렇게가 한 그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숫자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누가 있을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1부터입니다. 1부터 1, 그리고 4, 그리고 7 요렇게가 또 한 그룹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수 2랑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또 한 그룹이고, 그래가지고 총 3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그룹의 숫자들은 이제 같은 그룹의 숫자끼리는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그룹의 숫자끼리는 서로 붙을 수가 없어. 왜? 이웃한 두 숫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는 붙여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여기 이렇게 원탁이 하나 있고, 요 원탁 주변에다가 이 숫자들을 배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요게 지금 3개짜리 그룹이니까 요 셋을 먼저 원탁에 배열을 할게요. 성빈아,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죠, 그죠? 2팩토리얼. 그래서 2팩토리얼부터 쓸게요. 2팩토리얼. 그럼 예를 들면 뭐 1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4를 여기다 갖다 놓고, 7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2랑 5 그리고 3이랑 6이 남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3이랑 6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랑 5를 먼저 배열해 볼게요. 2랑 5를 자 여기다 배열을 하는데, 2랑 5는 이제 요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요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자리에다가 두 숫자를 껴 넣는 거니까 요거 뭐라 그래야 돼, 유나야? 3P죠, 그쵸? 3P. 자, 근데 자리가 3개였고 숫자는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두 숫자를 껴 넣으면 뭐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여기 한 자리는 지금 비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지? 자, 요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3과 6을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해주는 건데, 생각해봐. 3이랑 6이 만약에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6 들어가고 이러면 될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7과 4가 붙어 있게 되잖아, 그치? 7과 4가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같은 색깔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므로 반드시 3이랑 6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요 자리로 들어와 줘야 돼, 그치? 맞죠? 그래야지 7과 4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3이랑 6 중에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게 몇 가지야? 2가지잖아, 그치? 3이랑 6 중에 하나 그냥 고르면 되니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3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6을 배열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6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3 바로 옆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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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6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 6을 배열하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여기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런데 이제 분자에 들어갈 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조건 그대로 다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어떤 원과 이웃한 두 원에 3과 6이 적혀 있다 라는 조건이 추가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앞서서 2팩 곱하기 3p2 곱하기 2까지는 동일하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3을 골라서 넣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 조건을 생각해서 6을 배열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6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6이 여기에. 그러면 이 빨간 밑줄 그은 내용을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어떤 원과 이웃한 두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원이 얘라고 한다면 어떤 원과 이웃한 두 원이 이거랑 이거잖아. 요 두 원에 3과 6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과 6이라는 숫자는 한 칸 띄고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 6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3과 6이 이렇게 양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배열은 이 빨간 밑줄 그은 조건을 만족하나요? 못하죠. 3하고 6 사이에 숫자가 두 개 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빨간 밑줄 그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6이 여기 말고 여기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디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6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이 빨간 밑줄 그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여기 2팩, 3p, 2까지 하고 마지막에 요거 4 곱했던 거 있잖아. 4. 이 4가 왜 4였냐면 3을 여기 배열했을 때 4가 여기 네 자리 중에 6을 집어넣자 해서 네 가지를 마지막에 곱한 거잖아. 근데 이 빨간 밑줄 그은 조건을 생각하면 네 자리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빨간 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자리만 가능하다? 지금 빨갛게 표시한 여기 또는 여기에 6이 왔을 때만 3과 한 칸 띈 위치에 올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것만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그 3의 배수들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그룹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 그룹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에 2랑 5를 배치하고, 마지막에 3, 6을 배치하면서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계산은 뭐 간단하죠. 똑같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면 되니까. 결국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 요것만 남는 거잖아. 그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Q 답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봤을 때는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이거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우리 병준이가 질문했던 문제랑 비슷하다.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라는 조건이 있죠. 그죠? 독립. 자, 어제나 독립을 의미하는 식이 뭘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뭘 만족한다는 얘기일까? 어저께 했는데 누구랑 곱하면 뭐랑 딱 같아야 돼. PA랑 PB를 곱했을 때 이게 뭐랑 같으면 읽어봐. PA랑 PB를 곱했을 때 뭐랑 같으면 PA 교집합 B랑 같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독립이라 그래. 그치? 이게 같지 않으면 독립의 반대. 뭐죠? 독립의 반대가 뭐야? 종속이요. 종속.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 근데 지금은 독립인 상황이에요. 독립인 상황인데 A 합집합 B가 2 곱하기 PA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5분의 2 PB다 그랬는데 이 식을 보니까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이거 비교해봐. 방금 써놓은 거랑 비교해봐. A 교집합 B 똑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PB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은 PA가 얼마란 얘기예요? 5분의 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맞죠? A 교집합 B가 5분의 2 곱하기 PB 그랬으니까 5분의 2가 곧 PA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PB, B의 확률을 찾고 싶으니까
요거를 소문자 B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놨을 때 이제 요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요걸 활용해 가지고 자, A 합집합 B는 하영아 어떻게 쓸 수 있지?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 PB 그렇지. A 합집합 B의 확률은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게 그러면 2 곱하기 PA하고 같다 이런 식이었던 거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봐. PA가 형진아 얼마지 지금? PA가 5분의 2고 PB는 B로 잡기로 했죠, 그죠? B로 잡고 자 빼기 A 교집합 B는 뭐라고 쓰면 돼? 5분의 2B라고 쓰면 되겠지? 는 이쪽은 2PA니까 뭐라고 쓸까? 그렇죠. 이렇게 딱 쓰면 자 B라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5 곱해버리겠습니다. 5 곱하면은 2 플러스 5B 마이너스 2B는 4가 되는 거니까 3B가 2가 돼가지고 B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3분의 2. 답은 4번. 요렇게 독립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식만 세워주시면 금방 풀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7번 해봅시다. 7번.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뭘 활용해서 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식을 세워보세요. 7번 풀어보자. 독립의 의미가 각각의 시행이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시행은 다 서로 독립이겠죠. 그죠? 근데 3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 하나를 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동전 한 개를 받는 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3분의 1인 거지. 3의 약수가 1, 3 두 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전 두 개를 받는 일은 얼마의 확률로 일어나? 3분의 2의 확률로 일어나잖아. 그리고 이 각각은 서로 독립이란 말이야.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그런데 4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동전을 총 5개 받았대. 그 얘기는 동전 1개 받는 일이 3번 일어나고 동전 2개 받는 일이 1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4번의 도전 중에 요런 일이 3번 일어나고 요런 일이 1번 일어난다. 이 확률은 뭘로 계산하면 제일 편할까?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독립시행으로. 그치? 그래가지고 뭐 기준을 이걸로 잡든 네 마음이야. 나는 이걸로 잡을게. 이 일이 몇 번 일어났다고? 3번 일어났다고. 그래서 4번의 시도 중에 3번 요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나머지 한 번은 요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요거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끝나는 거라. 하나씩 쓸 필요 없다고. 그치? 독립시행은 요럴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럼 81분의 8이 되나요? 그럼 답은 89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지? 네, 요게 7번 문제였고요.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도 문제만 길지 되게 쉬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A 제품과 B 제품이 있어.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의 양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탄수화물의 양. 그러니까 단백질은 볼 필요도 없어. A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4g 들어있고 B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2g 들어있다. 이것만 보면 돼. 단백질 필요 없어. 자, 그런 두 제품이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이면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딱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 제품을 받을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A 제품을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B 제품을 받는 거예요. 그럼 B 제품 받을 확률은 6분의 5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주사위를 3번을 던졌어요. 3번을 던졌어. 그럼 3번을 던졌으면은 A 제품, B 제품 합쳐가지고 3개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세 제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이 10g이면 좋겠다는 거죠. A 제품 하나에는 탄수화물이 4g 들어있어요. 그죠?
A 제품에는 4g, 여기 탄수화물 4g, B 제품 하나에는 탄수화물 2g 들어있는데 이거 둘이 합쳐가지고 3개를 받았는데 탄수화물 10g이면 좋겠대. 그럼 몇 개 몇 개야? 이거 2개? 이거 1개 받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상황도 정확히 독립시행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3번,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3번에 도전을 해가지고 A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3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2번 성공을 한 거지. 그래서 A 제품 받는 일이 2번 일어났어. 6분의 1의 제곱 2번 일어났고 B 제품 받는 일이 1번 일어났어. 6분의 5.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면 216분의 3, 5, 15가 되겠고요. 3으로 약분하면 72분의 5가 되겠습니다. 72분의 5.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나 뭐 독립시행이나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네? 아니면 이건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우리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치? 요런 계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틀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67쪽. 요 문제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교재 안 밀리고 잘했던 사람들은 오늘 좀 빨리 보내주고 교재가 좀 밀려있는 사람들은 교재 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67쪽은 이제 수능 모의고 6월 모의 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좀 쉽지 않아요. 문제를 읽어보면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BC라고 하자. 그러면 숫자들을 일단 나열을 좀 해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12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ABC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B-A가 5보다 크거나 같대.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는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의 구조는 무슨 확률인 거야?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치?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P 자, 이렇게 해가지고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자 C가 C 빼기 A가 10 이상이라 했으니까 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은 C가 A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C가 A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식에 의해서 N 괄호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 분의 N 괄호 자 C가 A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 볼 건데 약간 그 노가다를 좀 떼어야 돼요. 하나씩 쓰면서 해야 됩니다.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B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내가 A를 얘라고 생각을 해볼게. A가 1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A가 1이면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B는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요? B는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6이죠. 그쵸? 6보다 더 작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A를 1이라 가정했을 때. 그치? 그리고 우리가 B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정해야 돼? C도 정해야 돼. 그치? A, B, C 세 개를 정하는 것이 하나의 그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러면 A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B랑 C는 얼마 중에 고르면 되죠? 5까지는 못 쓰잖아. 6부터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돼. 그죠? 이 중에 2개를 뽑아. 만약에 뭐 내가 9를 뽑고 12를 뽑았어? 그럼 자동으로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B, C를 6부터 12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골라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써볼게요. A가 1일 때는 BC가 어떻게 되냐면 B와 C를 정하는 방법의 숫자가 B와 C를 정하는 방법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정해집니다. A가 1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 A가 2면은 이제 A가 2야. 그러면 얘가 2니까 A가 2면 자, 역시 이 조건 때문에 B는 최소가 얼마죠? 7이죠. 그죠? 7. 그러면 7 이상의 숫자들 중에서 B와 C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2라고 가정을 하면은 B와 C를 정하는 방법의 숫자가 6C2가 돼요. 6C2 이렇게 써져요. 그럼 하나 더 A를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하면 B와 C를 정하는 방법의 숫자는 이제 몇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될까? 5C이겠죠. 그쵸?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 C를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죠. 5C2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대로 쭉 갔을 때 A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규칙대로 쭉 갔을 때 A가 가장 커지면 얼마일까? 얼마 것 같아? A가 뭐 8 막 이렇게 될 수 있나? A가 8이 돼버리면 B랑 C를 고를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럼 A가 7일 수 있나? A가 7이면은 B는 12를 주면 되지만 C는 그럼 어떻게 해? 그치? 그러니까 A는 아무리 커져도 그 한계가 얼마예요? 6입니다. 6. A가 가장 커도 6이야. 그럼 A 값을 6이라고 생각을 하면 B와 C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 얘보다 5만큼 커야 되니까 B가 얘가 돼야 되고 C가 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A가 6인 경우에는 B와 C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마지막 두 숫자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A가 1일 때부터 A가 6일 때까지 B, C를 정하는 방법의 숫자인 요것들을 쫙 다 더할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하나씩 계산해서 더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방에 더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뭐가 생각나요? 2C2부터 7C2까지를 쭉 더하면 뭐더라? 뭐야? 2C2부터 7C2까지 한 방에 더하는 거 있잖아. 8C3. 이름이 뭐죠? 그치?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틱 꺾이는 거 이렇게 꺾이는 거 이거 있었잖아. 그치? 하키스틱 패턴입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2부터 7까지 쭉 커지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1이죠. 1. 그러면 이것들의 합은 한 방에 뭐라고 계산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하나 커지는 거고 자, 지금처럼 뒷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8C3으로 커지면 된다. 그래서 8C3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C3이면 56이죠. 이렇게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생각해 볼게요. 분자는 분모보다 찾기가 쉬워요.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이제 B만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C도 조건이 달려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분자를 찾아볼게. 자, 분자를 찾을 때도 A를 내가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번에는 C부터 생각해봐. C. 자, 이 조건이 있잖아. 그럼 A가 1일 때 C는 어때요? 최소한 A보다 10만큼 커야 되잖아. 그럼 얼마 아니면 얼마야? 10 아니면 11 아니면 12밖에 안 되죠. 그래서 A가 1일 때 C가 11이 되는 상황이랑 또는 A가 1일 때 C가 12가 되는 상황. 이게 A가 1일 때 C 값이 가질 수 있는 전부 다죠, 이게.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A를 2로 바꿔봐. A가 2면 C는 무조건 얼마야? C는 무조건 1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2면 C는 무조건 12가 될 수밖에 없고, A와 C는 이 세 가지 조합 말고 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순간에 대해서 누구의 개수를 세어보면 돼? B를 세보면 되지. 그치? B. 자, 첫 번째 A가 1이고요. A가 1이고 C가 11이다. 요 상황에서 이제 B가 몇 개인가 볼 거야. B. 자, B는요. 여전히 B가 A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B는 얼마부터 가능하다? 6부터 가능하죠? A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B는 6부터, 그렇다고 얘가 C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10까지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5가지. 그지? B가 될 수 있는 것은 5가지. 6, 7, 8, 9, 10 이렇게 5가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1이고 C가 12야. 그러면은 요때는 자, C가 12 이렇게 됐기 때문에 B는 6부터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데 대신 C가 하나 커졌으니까 B도 한 가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6가지. B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6부터 11까지 6가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가 2고 C가 10이면 그때는 이제 B가 시작될 수 있는 범위가 7부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7부터 11까지 B는 7부터 11까지 요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일까요? 요거는 5, 요거는 6, 요거는 5이니까 다 합치면 16가지가 되겠네. 그치? 16가지. 그래서 56분의 16 이렇게 되겠고, 요거를 8로 약분을 시키면은 7분의 2가 돼서 P 플러스 Q의 값은 9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고득점을 맡으려면 결국 이렇게 써보면서 푸는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죠? 써보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결국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재 앞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나왔던 범위 30까지였지, 지난 시간에? 31까지였나? 앞쪽에서는 31까지, 그리고 뒤쪽에서는 맞죠? 앞에서는 31까지, 그 다음에 파트 2 뒤쪽에서는 예전에 했던 거 62까지, 여기까지가 끝나 있으면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아직 덜 끝난 사람들은 차근차근 하시고요.